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보기관장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돼 1월 1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내정보국 DSN의 신임 국장으로 쉘비아 마이어가 취임했습니다. 마이어 신임 국장은 DSN에서 2023년 10월부터 직전까지 정보 담당 부국장을 맡아왔는데요.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기술교육기관에서 정보기술 엔지니어 자격을 딴 마이어는 경찰에 들어가면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DSN의 전신인 연방헌법수호청에 몸담아 극단주의 등 임무를 맡았고 국가기반 시설 보호를 위해 신설된 부서의 책임자를 맡으며 주요 직책에 올랐습니다. 비엔나 대학 등에서 법학 학사와 박사 학위를 땄으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운동 능력도 뛰어나서 여자축구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활약했고 19세 이하 되는 국가대표에도 발탁됐었다고 합니다. DSN 국장의 임기는 5년으로 마이어는 새해 시작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소식입니다. 독일 정보당국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전용기에서 했던 통화를 수년간 도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4일 독일의 유력 주간지 디 차이트는 대외 정보를 담당하는 연방정보국 BND 관계자들을 인용해 BND가 미국 대통령 전용기의 암호화 시스템 결함을 틈타 오바마 대통령을 도청하다가 2014년 중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BND는 오바마가 기내에서 사용한 12개의 주파수를 파악하고 있었고 통화를 기록한 문건은 한 부만 만들어 BND 국장과 부장, 담당 부서장만 열람한 뒤 파기했다고 합니다. 다만 BND는 도청을 총리실에서 지시받지 않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일반적 평가에 반영해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미국과 독일은 도청 문제로 잦은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10년 넘게 메르켈 당시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해왔던 것이 드러나 외교적 마찰을 빚었었습니다. NSA의 전직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메르켈은 친한 사이의 스파이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BND가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과 전임 힐러리 클린턴의 통화를 녹음한 사실이 독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도청 보도에 대해 BND는 정보활동과 관련한 사항에는 기본적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친한 척하는 동맹국 간에도 물밑으로 얼마나 치열한 그림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가운데 중앙정보국 CIA의 치밀한 사정 공작이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CIA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비밀작전을 승인했었는데요. 방해나 저항 임무에 대한 살상이 포함된 작전에는 파괴 공작 등의 사보타주를 비롯해 사이버, 심리, 정보전이 망라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뉴욕타임즈는 이번 베네수엘라 전략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존 래클리프 국장이 주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마두로 축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이 같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승인 절차에 따라 이때 공개됐을 뿐 작전은 사실상에 앞서 이미 시작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CIA는 지난해 8월 비밀작전팀을 베네수엘라에 잠입시켜 마두로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한 정보를 모아 특수전사령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인 케인 합참의장은 CIA가 수집한 정보 덕분에 마두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을 정도입니다. CIA는 이 비밀작전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을 포섭하고 스텔스 드론 정찰을 수시로 실시해 동선을 본 단위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CIA가 마두로의 동선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다면 이는 휴민트, 즉 사람에 의해 정보가 넘겨졌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CIA에 협력한 소위 밀정이 누구냐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거 차베스 시절 동지였다가 미국에 협력했던 라울 바도엘의 사례와 SNS 등에서 오가는 추정을 들어 마두로가 체포된 직후 임시 국가 지도자에 오른 데시 로드리게스가 밀정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국이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유보다는 돈을 노리고 배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은 군사작전에 앞서 마두로에 대한 정보 제공 대가로 우리 돈 700억 원에 달하는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전직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현상금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CIA는 휴민트 외에도 RQ-170 등 스텔스 드론을 베네수엘라 상공에 수시로 띄워서 마두로의 이동 경로, 은신처, 경호병력 등의 동향이 담긴 고해상도 영상을 축적했으며 통신 신호를 수집하고 이를 AI로 분석해 행동 패턴을 예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냉전 말기 CIA 소속으로 KGB의 대량의 기밀을 팔아 넘겨 복역 중이던 올드리치 에임스가 8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6일 미 연방교정국은 메릴랜드주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던 에임스가 전날 숨졌다고 공식 확인했는데요. 에임스는 CIA에서 근무하던 1985년부터 94년까지 9년간 소련과 러시아에 미국의 1급 기밀을 팔아넘긴 이중 스파이입니다. 특히 그는 미국과 영국을 위해 일하던 소련인 등 10명 이상의 신원을 KGB에 넘겨 체포되도록 했습니다. 그 대가로 에임스는 46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그가 시인한 액수는 250만 달러입니다. 에임스는 이 돈으로 고급 저택과 승용차를 구입하고 호화 쇼핑을 즐기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1994년 2월 FBI가 결합한 합동감시팀에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